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위험한 동거. 안녕하세요. 황혼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 부평구에 사는 박소영 씨, 45세의 실화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복잡하고도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과 금기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관계에서 벌어진 파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사는 박소영 씨는 결혼 15년 차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 김민수 씨와는 연애 결혼으로 비교적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김철호 씨 68세는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시어머니 장순자 씨 65세는 약간 까다로우긴 했지만 며느리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영 씨는 15년간 꽤 괜찮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두 아이 교육비 때문에 빠듯했지만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죠. 시아버지 철호 씨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집에서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도 보내면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초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일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세의 나이였죠. 갑작스러운 부고에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철호 씨는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며칠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떠나니 혼자 남겨진 철호 씨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은 철호 씨를 어떻게 모실지 고민했습니다. 소영 씨의 남편 민수 씨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두 아이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는데 시아버지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모셔야지 어떻게 해. 아이들도 있고 내가 직장도 다니는데 아이들한테도 좋잖아. 할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효도하는 법도 배우고. 결국 소영 씨는 동의했습니다. 며느리 도리상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철호 씨가 소영 씨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철호 씨는 조용한 성격이라 큰 간섭도 하지 않았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도 최대한 신경 써서 모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드실 밥을 따로 차려드리고 혈압약도 챙겨드렸습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나 북어국도 끓여드렸죠. 철호 씨는 소영 씨의 그런 정성에 고마워했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호 씨가 소영 씨에게 점점 더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해주던 모든 일을 소영 씨가 대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영 씨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고마움이었는데 점점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너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소영이 덕분에 내가 다시 살 맛이 나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워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버지의 시선이나 행동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영 씨가 집안일을 할 때 유난히 자세히 쳐다본다든지, 가끔 불필요하게 몸을 스치고 지나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출장을 가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소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영아, 민수가 너를 너무 혼자 두는 것 같구나.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지? 미안해. 이런 말을 하면서 소영 씨의 어깨를 만진다거나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소영 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섣불리 거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생각했고,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말하기는 곤란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민수 씨가 지방 출장을 간 밤이었습니다. 소영 씨가 늦게까지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나서 방에서 쉬고 있는데 철호 씨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소영아, 잠깐 들어가도 될까?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좀 답답해서. 잠시 얘기나 하자. 철호 씨는 평소보다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혼자서 소주를 마신 것 같았죠. 아버지 술 드셨어요? 혈압약 드시는데 술은 안 좋아요. 괜찮아. 조금밖에 안 마셨어. 그것보다 소영아. 철호 씨는 소영 씨 옆에 앉더니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너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둔 내가 참 복이 많지.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를 보면 마음이 이상해져.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철호 씨는 소영 씨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소영 씨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소영아,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너 같은 여자를. 너도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외롭잖아.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며느리예요. 소영 씨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호 씨가 붙잡았습니다. 소영아, 제발.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놓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소영 씨는 간신히 철호 씨를 뿌리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물쇠를 걸었죠. 그날 밤 소영 씨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시아버지가 나에게. 다음 날 아침, 철호 씨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소영아, 고마워. 아침 준비하느라 수고했어. 소영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젯밤 일을 언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는지. 하지만 철호 씨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혹시 자신이 꿈을 꾼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영 씨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호 씨가 뒤에서 갑자기 안으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 뭐 하세요? 소영아, 나 정말 미치겠어. 너를 보면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어.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민수 아내고 아버지는 시아버지세요.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너 때문에 밤마다 잠이 안 와. 소영 씨는 이번에도 간신히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결국 소영 씨는 남편 민수 씨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일로 얘기할 게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상한 행동을 해. 소영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그러실 리가. 혹시 오해한 거 아니야? 오해라고 내가 직접 겪은 일인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좀 이상하신 것 같긴 한데. 민수 씨는 아버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절실해서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수 씨는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소영이가 좀 힘들어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소영이에게 좀 부적절한 행동을 하신다고. 철호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소영이가.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철호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소영이가 너무 잘해주니까 착각을 한 것 같아. 민수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니까요.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소영이는 아버지 며느리라고요. 알아. 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소영 씨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정말 못 살겠어. 아버지 얼굴 보기도 싫어. 결국 철호 씨는 다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가 아파트 하나를 구해서 모셨죠. 하지만 가족 관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소영 씨는 시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싫어서 차례나 제사 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역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안부만 확인할 뿐 예전처럼 가까운 아버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따로 사시게 되었는지 궁금해했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철호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며느리까지 잃은 후회로 매일을 보내고 있죠.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걸 망쳤구나. 소영이에게 너무 미안해. 철호 씨는 이제 다른 가족들과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8세 김철호 씨와 45세 박소영 씨에게 벌어진 위험한 경계선 넘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상실감이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